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그 사마귀가 날 때나 어떤 점이 날 때 안 좋은 부위가 있는데요.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썹에 점이 있을 때는 굉장히 독신주의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형제와 덕이 없습니다. 눈썹은 또 대인관계나 그 사람의 기질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 자리지만 거기에 점이 있다는 것은 대인관계나 또는 형제간이 덕이 없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인당, 눈썹과 눈썹 사이에 점이 있을 때는 고독하고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당과 인당 사이에 있는 점이 굉장히 안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잠, 즉 눈 밑에 와잠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점이 있게 되면 자녀궁이나 자녀를 극하게 됩니다. 자녀를 치게 됩니다. 이것은요. 뭐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누당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점이나 사마귀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마 한복판에 이제 점이 나는 분들, 특히 뭐 본인이 부처에 점이다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점은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남자는 이제 관운이 없고요. 직위를 취할 수가 없고, 또 여자는 남편궁이 굉장히 불길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에 또 있다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다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점이 있으면 가난하게 살 상이다라는 이런 예전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주를 배우다 보면 양인이라고 있습니다. 양인. 이 양인은요, 아주 잔인한 칼날이란 뜻입니다. 양인격을 이야기하죠. 창이나 칼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인격인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이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사주가 구조가 잘못돼서 양인격은 아닌데 월극격인데 불구하고 굉장한 자기 고집이 있고 상대를 괴롭히는 이런 사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상대를 괴롭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가면서 돌리면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고집을 부리고 상황에 따라 살짝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주로 태어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인 안철수 후보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요. 자기를 숨기면서 상대를 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네, 제니퍼 위버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씨의 또 다른 특징이 그분하고 이렇게 협상하려고 같은 정당에 있거나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은 다들 말이 안 통한다. 힘들다.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주 지긋지긋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상대가 좀 피해를 준다 이런 걸 전혀 인지 못하고 있고요. 자기 것만 가지려는 속성 때문에 상대의 이 뭐 어떤 부분에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한다. 새롭게 시작했다. 해놓고 또 방송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 짐이고 국민의 힘이고 이런 걸 떠나서 좀 인간적이고 조금 바르게 좀 협상을 해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안철수의 본심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협상 결과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분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분이 있죠.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깔끔하게.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칠살격이라고 합니다. 칠살격이 뭐죠? 아주 자기 자존심이 하늘을 끝까지 찌릅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놓을 때는 내놓고 또 인정할 것은 바로 인정하고 또 뒤돌아서는 게 이게 바로 김진애 의원의 특징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반대되는 부분이 바로 안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나쁜 남자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안모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 뭐 순하고 뭐 효자고 뭐 착하고 이렇게 봤다가 아마 다가서서 얘기 한번 해보면은 말이 안 통해서 아주 질려버립니다. 예, 아주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질기신 분이고요. 이분의 성향 자체가 손해보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 서울시장을 양보해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장을 양보했다 그러는데 투표를 하면 본인도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그때의 트라우마, 또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자기를 손해보기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내놓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갔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지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주기 싫어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오려는 그런 속성 때문에 여태까지 끌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 협상을 할 때는 뭔지 솔직하고 내놓고 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바로 또 협상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주 자기가 불리하면 아주 작은 걸로 그걸 자꾸 늘어져서 또 사람을 진을 빼게 만들고 계속 반복된다. 기자회견에서 나와서는 모든 걸 수용하겠다 해놓고 또 말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가 본인 이야기다. 네. 본인 이야기를 본인이 이렇게 뭡니까? 저기 상대의 이야기라는 것이 본인 이야기고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을 갖다 욕하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자기 이야기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철부지도 않은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뭐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사람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백민선 선생님께서는 안철수 주식 가격 상승시키려고 정치 장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마 또 꿰뚫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상대를 헐뜯고 이렇게 뒷다리 잡는 거는 옛날 구태 정치죠. 예, 맞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을 갖다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빗대어 쓴 거친 표현. 이분이 굉장히 점점 더 원색적이고 되게 비난을 이렇게 일삼는 이유는 정치에 물이 올랐나요? 갈 때까지 간 거죠. 네. 그리고 아무리 같은 정치인들이라도 정치꾼들이라도 너무 그렇게 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꾼이잖아요. 그럼 능글능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현실에 이렇게 입각한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는 끝까지 아마 투표용지 인쇄 전날까지도 아마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일화 하니 안 하니 아마 계속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조금 전에 팩트 TV입니까? 거기서 이제 오세훈 씨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데 보니까 오세훈 씨는 굉장한 실망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말하는 투의 그 내면을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냥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인 표정을 지었는데요. 어쨌든 그 안철수 같은 사람을 상대하려면 많은 인내심과 아주 그냥 참고 이를 바닥바닥 갈아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네, 백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빙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빙의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하면요. 기댈 빙, 의지할 의. 빙의가 되게 되면 이게 형체가 없는 무엇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어서 그냥 남에게 기대어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의가 되면 그 신에게 기대서 갑니다. 그 영광한테 기대가는 것이고 그걸 어떤 강한 힘에 지배되어서 뭡니까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힘에 그 조정돼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또 예기치 않은 뜻밖의 현상 같은 것도 드러납니다. 공동묘지나 상여집, 뭐 시체, 죽은 사람을 이제 엄습하여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도 드러나죠. 그리고 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또 헛것을 보고 헛소리하는 이상현상도 드러납니다. 사실은 빙의된 사람을 저는 꽤 봤어요. 봤는데 본인만 모를 뿐이지 빙의가 됐을 때는요.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럼 빙의가 됐을 때 뭘 보고 판단하냐? 물론 그 사람의 행동 자체도 이상하지만은 그 사람의 눈빛 자체가 영혼이 없습니다. 눈이 떠 있어요. 어떤 자기 속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션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그럼 이 빙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신이 들어가는데 신을 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어릴 때 그걸 하고 싶었어요. 뭐죠? 테마사. 예, 테마사도 하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봤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정신이 없어 저럴까? 저런 사람은 고칠 수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영가들이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사람에게 다 붙어 있는데 만약에 그 조상선에서 나쁜 일을 했으면 그 나쁜 영가들이 나한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테마사한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테마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는 떼어지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빙의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빙의가 되는 사람 특징은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빙의가 됩니다. 네. 자아가 약할 때. 자기의 기준이 약한 사람들이 빙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TV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약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좀 그쪽하고 밀접한 사람들이 따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빙의가 된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할 때는 무속인들이 그러죠. 이 사람 신받아야 된다고. 네네. 예,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 신받으면 안 됩니다. 신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신을 받지 마셔야 됩니다. 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하고 앉아 있다 오고, 절에 가서 또 기도를 깊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장기도. 이 지장기도를 너무 깊이 하면 안 돼요. 지장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말아야 되는데, 그걸 깊이 푹 들어가면요, 이제 별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장기도를 많이 하면. 이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아야 됩니다. 기도도 어느 정도 하다가, 요까지 그런 지장기도나 천수경이나 여러 가지 뭐, 기도도 많이 있지만,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절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절에 앉아서 한 5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삼배 딱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눈 감고 있다가 그 부처의 얼굴을 자세히 딱 봐요.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 이 주변의 이 빛과 이런 모습들이 쫙 변화해요. 다 변화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변화해요. 변화하면서 표정이 약간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죠. 이렇구나 하고 캐치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쫙쫙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보느냐면 그 전에 이야기했던 촛불을 보죠. 초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초를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초입니다. 이게 네. 내가 어떤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어떤 분이 사실은 제가 여러 사람의 이 명략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더 해줘야 하는데 불구하고 못 해줬습니다라든지, 또 이분을 좀 더 잘 좋은 말하고 잘 끌어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좀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본 운 안 좋은 이런 분들이 좀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좀 이런 힘든 분도 많고 하니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면, 그 촛불을 보면 그 촛불에서 그걸 줘요. 답을 줄 때가 있고, 또 아니면 그 부처의 얼굴에서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보면 촛불이 갑자기 바람 하나도 안 부는데 초가 2개 있다면 그 어느 하나의 초가 계속 움직입니다. 촛불이 움직여요. 계속 움직입니다. 내가 물어볼 때마다 초가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초로서 응답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할 때 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보면은 그 주변 사물에서 보면 그런 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기가 좋은 곳은, 기도가 많이 들어간 곳은 초 속에 보면 심지 속을 자세히, 기도를 많이 하면 심지 속을 자세히 보면 심지 속에 연꽃처럼 돼요. 심지가 연꽃처럼 변해 있습니다. 빨갛게 해서 변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어느 사람이 기도를 많이 들어줬을 때, 나의 기도가 잘 들어갔을 때 그 초 속의 심지를 보면 연꽃처럼 아주 빨갛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자세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니퍼 위베 선생님. 예, 제천 선생님 맞습니다. 예, 김기현 선생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나 불교나, 네. 저는 천주교 신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집안 자체가 천주교 신자였지만은, 어떻게 불교 쪽도 왔다 갔다 하고 천주교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거 똑같아요. 천둥 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는 어떤 모든 것을 딱 집중해서 뭘 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초 같은 부분. 초는 이제 내가 멀리서 보면, 멀리 앉아있는데 초를 가까이 가서 못 볼 때는 그 초가 바람도 하나도 안 부는데 초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바람 안 부는데, 사람도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데 움직입니다. 하나는 안 움직이고 하나는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해달라 했을 때 반응이 오는 것이 초로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부처의 얼굴에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를 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꽃이 피어 있는 이런 초를 보면 그 절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 괜찮은 절. 김기현 씨. 네. 예. 한양대 수시로 들어갔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 초를 하나 딱 켰을 때 그 초가 그렇게 변하면요, 그 집의 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에 갔을 때 초농 지저분하다고 딱 깨끗하게 잘라내는 그런 절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꽃이 핀 거네요. 예, 꽃이 핀 거. 저게 꽃이 핀 겁니다. 저게 이제 촌농에 꽃이 핀 거예요. 저거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드러나는 네네. 현상이고, 심지가 저렇게 이제 뭉쳐서 연꽃 모양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기도를 좀 들어줄 때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은 그 소음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저께는 소양인에 했고요. 오늘은 네. 소음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인의 특징은 신비대소입니다.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A형이 많고요. 내성적이고 섬세합니다. 가정적이고 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다정다감합니다. 체형은요,
몸이 좀 야윈 편입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뾰족합니다. 우리가 뾰족하다는 것은 뭐죠? 다들 아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손끝이 왜 뾰족한가는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람을 볼 때 손끝이 뾰족한 것들. 체형이 깔끔하고 사색적이고요. 좀 체구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키 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작고요. 체구가 작고 단정하고 총명합니다. 엉덩이가 큽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뻣뻣하고 손재주와 요리 솜씨가 있고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잔소리가 많고 자기 주장이 없는 눈매, 동태눈입니다. 입이 예민하고 눈이 좋지 않습니다. 장수 체질이고요. 하체 및 엉덩이가 발달됐습니다. 뼈가 굵고요. 맥박이 느리고 약합니다. 행동은요. 높은 곳을 잘 다니고 다리 힘이 강합니다. 앞으로 약간 숙이고 걷고요. 소극적이고 내향적입니다. 소심합니다. 잔재주가 많고 계산이 빠르고요.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질투심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것은 우울증이 심하고요. 당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에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위장 질환이 많고 위하수체, 위상과다 이런 걸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소심할 때 내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위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상과다, 위하수, 상습, 복통이 좀 많습니다. 정신질환도 많죠. 그래서 안정을 잃으면 조급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약간 답답하고 잠이 안 옵니다. 수족이 찬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물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이 소양인이고요. 삼계탕 같은 게 좋고요. 소음인은 또 뭐 염소고기, 개고기, 참기름, 비타민 같은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한테 직접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그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올릴게요. 밴드에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에 대해서 올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각자 몸의 사상 체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인이라고 다 소음인이 아니고 소음인과 소양인이 섞인 분이 있고 소음인과 태음인이 섞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태양인이 섞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길을 다 보고 여기는 참 적절하고 기도 적절하고 위치나 이런 걸 보다 괜찮다. 기가 잘 맞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판단하죠. 나름대로 판단하고 산신각 가서도 이 산신각은 왜 여기 지어졌으며 여기 있는 이유가 이렇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산신각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또 명리학을 하고 인상학을 하고 풍수를 알게 되면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조금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원 선생님 괜찮습니다. 무도 씨도 괜찮습니다. 네. 이인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길단지 무속인들이 산신에서 기도를 당연하죠. 산신은 도교의 문화예요. 도교의 문화인데 절에서는 소주 갖다 놓지 마라, 뭐 갖다 놓지 마라 해도 무속인들이 몰래 이제 한 병씩 갖다 놓고 하는데 사실은 갖다 놔도 상관은 없어요. 소주를. 왜 소주를 갖다 놓을까요? 제가 소주를 뿌리려 하죠, 여러분들. 집에다가. 이순여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속인들이 왜 산신에 소주를 갖다 놓을까? 그거는 귀신의 문화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귀신한테 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소주를? 네.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도교 문화와 접해 있다는 것이죠. 소주가. 그리고 둘째 보통 보면은 거기 보면 미나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또 저기 오이라든지 막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미나리 오이 갖다 서 그것도 다 도교 문화, 도교 신앙에서 온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신을 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네. 여기 카프리싱님 선생님께서 산신각에서 절을 했는데 절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본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거는 반가워하거나 굉장히 우리가 기가 통했다 할까요? 그럴 때 그렇습니다. 이성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천 선생님, 김은혜 선생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을 쭉 내리면 됩니다. 그 날에 따라서 어떤 기운에 따라서 갔을 때 맞고 안 맞고도 있습니다. 자기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시, 오시, 그 다음에 미시, 신시, 유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과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참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대가 몇 시지하고 이래 저는 그거 다 알고 가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턱 걸리고 무섭거나 또 안 좋은 일도 있거든요. 내일은 저희 산신에 대해서 조금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님 감사합니다. 시원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